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송호현 장학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 고교 학점제 정책에 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그렇게 이수한 학점이 누적해서 졸업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의 정의는 교육부에서 한 정의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의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고교 학점제는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와 디테일한 면에서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선택권 다양화, 그 다음에 책임교육, 그 다음에 진로교육 강화 이런 것들을 고교 학점제의 중점 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물론 학생의 선택권 다양화를 선택권 다양화를 추구하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주어진 교육 과정에 따른 수업을 그동안 운영하는 방향에서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듣도록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동안의 학생들이 성취도와 상관없이 출석만으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 과목을 이수를 인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점들을, 그 다음에 출석 일수 기준에서 누적된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하게 됐을 경우에 졸업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학년제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 단계입니다. 기존의 학년제에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학교가 중심이 돼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학점제로 바뀌게 되면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이제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될 것입니다. 학생이 수강 신청은 그 다음 이전의 기존 학년제에서는 학교가 사전에 계획한 몇몇의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놓고 그 과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문과정, 자연과정, 예체능 과정 이렇게 기본 과정을 학교가 미리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놓고 학생들은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점제로 바뀌게 되면은 물론 기본적으로 학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가 어떤 과목을 이제 이렇게 펼쳐놓을 것인지는 조사를 해서 하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학교가 개설 가능한 과목들을 다 펼쳐놓고 학생이 그 중에 자신의 진로라든가 적성, 희망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을 골라서 이수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학급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체제가 조금 바뀔 겁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은 각자 자기 교실에 가서 앉아서 학생들이 특별실로 이동하는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본인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하시고 나가시는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로 지금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아마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이런 학급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교과교실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형태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즉 교과 중심으로 교실이 배정되어 있고 학생들은 그 해당되는 교과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시간마다 옮겨가는 이런 형태로 아마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업 운영도 학급별 시간표에 따라서 그동안은 수업이 운영됐는데, 이제는 학생 개개인의 시간에 맞도록 아마 시간표가 편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1학년 1반에 배정되어 있는 학생들은 예를 들면은 1학년 1반 교실에서 모든 과목 수업을 다 같이 들었고,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을 1학년 1반 학생들이 같이 동시에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학점제가 정확하게 정착이 되고 이것이 교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만나는 학생들과 영어 시간에 만나는 학생들, 수학 시간에 만나는 학생들이 서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학생 평가는 지금도 학생 간의 그 석차 중심보다는 성장 중심 평가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이것이 아마 성취 수준에 도달됐을 경우에 학점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성취 기준 평가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뭐 학점 취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정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됐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학점을 이수하게 될 것입니다. 졸업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 졸업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뭐 교육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이 졸업 학점은 192학점이 될 것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면은, 기존의 교육과정 편성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모든 과목들을 언제 몇 시간 이수할 것인지 미리 이렇게 다 편성을 해 놓습니다. 물론 요것은 이제 이런 편성표가 학교가 마련한 과정에 따라서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편성되기는 하지만, 여튼 뭐 학교가 모든 과목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학생들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수하게 되는 뭐 이런 형태였습니다만은, 앞으로 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은 학교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학기별로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마련을, 그러니까 학기별로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이 중에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하게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는 학생들이 해당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을 이와 같이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은 이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건지 그것은 이제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학교가 편성한 과목 중에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없는 과목들의 경우에는 뭐 인근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사회 학습장으로 학습 범위를 좀 넓혀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고요. 선택해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어느 정도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적성에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 수강을 철회하고 아니면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두어 가지고 적정한 기간 내에는 학생이 수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래스 및 클래스룸 구성입니다. 요거를 제가 학급이라고 하지 않고 클래스라고 한 이유는, 이 기존의 학급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교실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클래스 또는 학급이라는 개념은 같은 반이라는 개념이 좀 강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학년 1반 그러면 이제 한 동일한 집단들이 한 학급에 모여서 여러 개의 과목을 동일한 집단들이 듣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뭐 저희는 학급이라고 한다면, 요 클래스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 학생, A라는 학생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 A라는 학생이 국어를 듣는 시간에 구성되는 그룹과 수학을 듣는 시간에 구성되는 그룹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뭐 요것을 어떻게 어떤 용어를 쓸까 하다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클래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클래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같이 듣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수강, 기존의 학급 개념을 없애고 교과 교실 형태로 이제 교실은 교과 교실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교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그 과목을 동일한 시간대에 수강 신청한 그런 과목들을 선택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과목을 구성하고요. 그런 클래스를 구성하고요. 그런 학생들이 일정한 교실에 모여서 수업을 듣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학급을 배정하는 기준이 저희의 그 학급당 급당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급당 인원에 맞게끔 지금 학급을 구성하는데, 물론 뭐 이런 클래스를 구성하더라도 그 클래스를 구성하는 기준 인원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학급당 인원 이렇게 제시가 될지, 아니면은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그냥 적당한 그룹으로 나눠서 할지, 어쨌든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정하겠지만, 여튼 어쨌거나 한 클래스를 구성하는 기준 인원, 급당 인원이라고 그동안에 그동안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클래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 인원을 만들고 그 기준 인원만큼 클래스를 구성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클래스를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과목에 따라서는 수강을 인원이 아주 적은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클래스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어떻게 잡을 건지, 예, 요것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그렇습니다. 뭐 학교에서 학교에 배치된 교사들로는 일정한 규모,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저희가 25명을 예를 들어놨는데 25명 정도가 한 학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클래스룸을 구성하도록, 즉 학급당 기준 인원을 25명 정도로 잡고요. 아주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지금 교과 순회 전담 교사를 학교로 보내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소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들에 대해서도 그게 과목이 개설되도록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교원 배치도 지금은 학급수 기준으로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현행 교원 배치를 보면은 일반고는 학급수 곱하기 1.95, 뭐 특성화고는 2.05에서 2.15, 외국어고 2.15 이와 같이 학급당 기준에 따라서 학급수 기준으로 교원이 배치되는데 지금 클래스의 기준, 이게 학급 개념을 없애고 클래스의 개념으로 요걸 바꾼다면은 아마 지금 이 교원 배치 기준도 기존의 학급수 기준에서 아니면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되든가 아니면은 그 교육 과정 기준으로 배치되든가 이렇게 다른 배치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전공별 교원 배치는 지금 아래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과별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총 교원 수를 해당 교과 수업 시수를 총 수업 시수로 나눈 요만큼 분배하는 것으로 요 비율로 분배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학급수 곱하기 1.95 이런 형태로 교원을 배치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전공별 교원 수를 산정할 때는 지금 아래와 같은 기준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교원 배치 기준을 학생 수 기준으로 아니면은 교육 과정에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급의 개념이 없어지면 학급 담임교사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학급 담당 교사입니다. 지금은 학급별로 담당 교사가 정해져서 그 학급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 뭐 생활지도 업무, 물론 교과지도 업무까지 같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학급의 개념이 사라지면 이제 그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의 역할도 담임교사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학생들이 1학년에 입학하면 일정 규모의 학생들을 묶어서 거기에 담당 교사 한 명을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1학년에 100명이 입학했는데 1학년을 담당하는 교사가 10명이라면 한 교사당 10명씩 학생들을 묶어서 10명씩 한 교사가 10명의 학생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학생 묶어주고 이 학생들을 3년간 계속 담당해서 졸업시키는, 입학해서 맡은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이걸 뭐 소규모 멘토 담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뭐 1학급 2교사제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소수 학급의 학생 입학할 때 맡은 학생을 멘토처럼 담당 교사가 담당해서 졸업할 때까지 끌고 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담당 교사의 역할은 1차적으로는 진로 상담, 그 다음에 그 진로에 따른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교과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진로 지도,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교과 선택 지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필요하다면 학생 상담, 그 다음에 학교 행정 업무 이런 것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교사들이 정규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HR, 홈룸이죠. 홈룸 시간을 공식적으로 배정을 해서 이 홈룸 시간에 정기적으로 이 교사와 학생들이, 담당 학생들이 만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래스룸도 그렇다면 학급의 개념이 없어지면 지금 같은 학급 개념, 학급 교실 개념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뭐 2학년 1반, 2학년 2반 이런 학급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에 국어 교실, 뭐 국어 1, 국어 2, 국어 3, 수학 1, 수학 2, 수학 3 이와 같은 교과 교실 형태로 교실의 형태도 아마 전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학생들이 본인의 자리가 있어서 본인의 자리와 그 다음에 본인 학급 교실이 있어서 거기에 본인의 사물,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자신의 짐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학급 개념의 교실이 사라지면은 학생들이 자신의 짐, 뭐 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홈베이스라든가 공용 공간 이런 것들, 특히 홈베이스에다가 학생 개인의 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사물함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실 등 공간 구성입니다. 교실 등 교실 배치 기준은 교육 과정을 고려해 가지고 교실 수를 배정하고 일정 규모 학생당 홈베이스 공용 공간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 교실은 교과 수업 시수에 비례해서 교과 수업 시수를 배정하고 동일한 교과끼리 같은 공간에 배정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찾기 쉽도록 이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뭐 예를 들면은 전체 우리 학교 교실이 전부 100개인데 총 수업 시수를 계산해 봤더니 국어 수업 시수가 전체 수업 시수의 20%를 차지한다. 그럼 100개 교실 중에 20개 교실은 국어과가 차지하고 수학이 15%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 100개 교실 중에 15개 교실은 수학 교실이 되는 이런 형태. 그 교과 수업 시수에 비례해서 교실 수를 분배하는 이런 형태로 교실을 배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지금 연구학교, 시범학교, 선도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홈베이스는 2개 내지 3개 학급당 교실 한 칸 정도 크기로 홈베이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교실을 묶어서 홈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공용 공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규모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나의 교실을 비워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 공용 교실은 휴식 시간에 학생들이 휴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공강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공강 시간에 학생들이 그 공강 시간에 와 있을 장소를 말합니다. 이 정도로 2-3개의 교실당 하나의 홈베이스, 그 다음에 4개 교실당 하나의 공용 공간, 이 정도로 지금 교실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교과 교실의 구성입니다. 교과 교실은 각 교과의 성격, 주요 수업 방식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교과의 경우에는 실험과 이론 수업이 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실과 일반 교실 형태의 교실이 동시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1.5칸의 실험실, 0.5칸의 준비실, 그 다음에 한 칸, 일반 교실 2칸, 이렇게 하나를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과학 1세트 이런 것들이 학교에 따라서 뭐 과학 수업 그 시수에 비례해서 2개 내지 3개 아니면 4개 몇 개의 세트가 필요한지 그것들은 이제 학교 수업 시수에 비례해서 그런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정하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과목들은 별도의 이런 실습실이나 실험실이 필요 없으니까 이런 교과는 그냥 일반 교실 4개를 하나의 세트로 그 다음에 거기에 홈베이스 하나, 공용 공간 하나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블록을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블록들을 수업 시수에 맞게끔 배치하는 이런 방안이 어떨까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 운영 및 학생 평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표 편성과 수업 운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까지는 학급 중심으로 시간표가 편성되었다면은 이 학점제가 교과교실제와 접목해서 돌아가려면 교과 중심으로 시간표가 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도 교과교실 중심으로 그 교과의 특성에 맞는 수업이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학생 평가는 뭐
지금까지도 지금도 성취평가제가 물론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에 이수를 인정해 주려면 그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 평가 방식은 지금의 어떤 줄세우기식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성취기준 평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요것에 대해서는 뭐 교육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취평가제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점 취득 및 졸업입니다. 학점 취득 및 졸업 인정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최소 학업 성취 기준 통과 시 그 선택한 교과에 대한 학점을 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누적된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최소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뭐 학년제를 기준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수업 일수만 채우면은 그 학생이 어떤 그 학년도에 무엇을 성취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진급하고 졸업하는데 사실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은 이 성취 수준에 미도달하는 학생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 이렇습니다. 일단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그 교과가 요구하는 최소 성취 수준에는 최소한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자. 즉 학습망을 저희는 꼼꼼하게 학습 계획 또는 평가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그 단계에 미도달하는 경우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수업 시간 안에 미도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고 또 뭐 그 미도달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수행 평가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평가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학기 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성취 수준을 뭐 ABCD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을 내는 교과들 석차 등급을 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평가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은 모든 뭐 평가의 어떤 그 이후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똑같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모든 평가를 마친 이후에 이렇게 평가 이후 미도달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뭐 그 학생들을 뭐 방과 후에 남긴다거나 뭐 이런 방법 아니면 방학 중에 뭐 별도의 이수 과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방법 말고 학습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학생들과 소통해서 그 학생들이 필요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강조해 가면은 학기 말에 한 번의 평가 뭐 최종 테스트를 거쳐서 그냥 뭐 이렇게 도달 미도달을 평가하는 거와는 약간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학점제, 고교 학점제 추진 방향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